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육아 부담 분산 문제는 가정 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맞벌이를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부부에게 있어 자녀 양육은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과제이며 이로 인해 조부모, 특히 시어머니에게 육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견상으로는 가족 간 협력의 형태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감내해야 하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이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손주 양육을 맡고 있는 시어머니들의 고충을 다룬 사례들이 언론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빈번히 다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녀 세대를 돕기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그 역할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고정화되면서 점차 의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정 노동, 체력 소모, 건강 악화, 그리고 심리적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들이 겪는 감정은 단순한 육아의 피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정서적 소외감에서 비롯된다. 결국 손주는 예쁘고 귀여운 존재이지만 그 돌봄의 무게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며 이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형의 책임이 강요되는 구조적인 맥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희생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자녀와 손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그로 인해 본인의 삶과 건강, 여가, 심지어 경제적 여건까지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는 출근하고 나는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른다. 병원 갈 시간도 없다. 손주 먼저 챙겨야 하니까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것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가족 구조, 내 역할의 비정상적인 고착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들의 헌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다 균형 있는 가족 내 역할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손주 양육으로 인한 실질적인 건강 피해 사례 역시 심각하다. 관절염, 허리 디스크, 우울증 등 만성질환이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겪는 질환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체력이 점차 떨어지는 노년기에 과도한 육체 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삶의 질 자체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 간의 사적인 일로 치부되어 공적 담론에서 제외되기 쉬우며 그만큼 시어머니들의 고통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손주를 돌보는 시어머니의 삶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사회적 시선 뒤에 가려진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손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어머니들이 겪는 실질적인 부담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소모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 고정화가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문제를 개인의 인내심이나 도덕적 의무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시어머니는 죄인이 아니다. 다만 가족의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그 희생이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당연시되어 왔을 뿐이다. 손주 양육이 시어머니에게 희생의 이름으로 당연하게 요구되는 현실은 단순한 가족, 내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사회문화적 인식과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결과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손주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묘사되곤 했다. 과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전담하던 시절이 많았고 세대 간 동거도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육아의 연속성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손주를 봐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노년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기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 특히 시어머니에게 손주 돌봄을 요청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의사나 건강 상태, 심리적 준비 여부는 종종 배제된다. 많은 경우 어머니, 잠깐만 봐주세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같은 말로 시작된 육아 지원은 어느덧 장기적인 일과로 굳어진다. 시어머니 역시 자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흔쾌히 나서지만 시간이 흐르며 돌봄이 일상이 되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피로와 고립감, 억울함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며느리와의 관계, 가족 간 갈등 회피, 손주에 대한 애정 등 다양한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그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면에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버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시어머니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을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관절염, 요통, 척추 디스크, 수면장애, 고혈압, 만성피로와 같은 신체적 질환은 손주를 안고 업고 밥을 먹이고 데리고 놀고 낮잠을 재우고 울음을 달래는 등의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서 비롯된다. 특히 노년층은 이미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은 나이이며 체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은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조사에서도 손주를 주 양육자로 돌보는 조부모 중 상당수가 위에서 언급한 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손주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감정 소외, 무시당하는 느낌은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육아를 당연시하거나 시어머니의 고단함에 무관심한 태도는 우울감과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자신이 사회적 가정적으로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손주 양육이 의무로 고착화될 경우 이 자존감은 오히려 침해당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나는 이 집에서 단지 육아도우미일 뿐인가라는 자조 섞인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며 육아 과정에서 점점 무기력해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도 문제다. 손주를 돌보는데 전념하면서 친구와의 모임,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자신만의 삶을 즐길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곧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로 연결된다. 실제로 많은 시어머니들이 병원도 혼자 못 간다. 어디 나갈 수가 없다. 아이 때문에라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육아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부담과 억눌림으로 변질되고 만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으로도 문제다. 국가나 사회가 제공해야 할 공적 육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을 개인, 특히 조부모가 메우는 형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의 부족, 유연근무제의 미비, 돌봄 지원 정책의 현실성 부족 등은 육아를 가족 단위로 떠넘기는 구조를 강화한다. 그 결과 시어머니와 같은 노년층 여성들이 비공식적 복지 시스템의 핵심으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복지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돌봄 노동은 분명한 노동이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사랑과 가족애라는 말로만 포장되어 있는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시어머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내부에서는 손주 양육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조부모 양육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조부모 양육자에게도 일정한 돌봄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한 정기적인 휴식 지원, 대체 돌봄 서비스 등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단지 복지의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결국 손주 양육에 있어서 시어머니가 느끼는 고충은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구조적, 문화적, 제도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손주는 분명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 사랑은 단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만 지속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 사람의 삶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손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현실은 단순한 가정, 내 역할 수행을 넘어선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이 겪는 고충은 신체적 피로와 건강 악화, 정신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부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복합적 상황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육체정신 노동의 형태를 띠는 순간 우리는 그 부담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게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 보상의 부재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맙다, 힘드시죠, 오늘은 좀 쉬세요와 같은 짧은 말 한마디, 배려의 몸짓, 대화 속에서의 공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시어머니들은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의 고갈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랑은 희생과 불만, 심지어는 갈등으로 변질된다. 따라서 손주 양육에 있어 시어머니의 역할을 단지 도움이나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의 형태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당한 감정적 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어머니 자신 역시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자녀와 손주의 삶을 위한 지원 역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아실현, 사회적 교류 등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은 시어머니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다. 손주는 예쁘지만 내 몸과 마음은 더 소중합니다. 잘 봐주는 것보다 오래 건강히 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노년기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자녀 세대는 손주 양육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요구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가 그 역할을 수락할 경우에도 단순히 육아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육아는 부모의 몫이며 조부모는 어디까지나 선택적 참여자라는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 조부모가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부모 양육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예를 들어 양육수당, 주기적인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 시 대체 서비스 제공,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조부모 휴식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 내 양육 책임을 나누기 위한 워크숍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와 가족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담론의 전환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가족끼리 돕는 건 별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무심한 시선은 시어머니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 노동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의 영역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 노동에는 존중과 감사, 그리고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사회 전반이 시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지와 위로, 존중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손주를 돌보는 시어머니는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족을 위해 가장 조용히, 가장 헌신적으로 애써온 존재들이다. 이제는 그들의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시어머니 스스로도 자기 삶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삶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시어머니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손주와 함께할 수 있다. 진정한 가족이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시어머니의 삶도, 손주의 삶도, 그리고 자녀 세대의 삶도 비로소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